우리 국민 3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통째로 털린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사과는커녕 미국 의원들을 앞세워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모렴치한 기업, 바로 쿠팡인데요. 돈은 대한민국에서 벌면서 규제 앞에서는 미국 기업이라 우기는 쿠팡의 이중잣대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장동혁 대표 귀국하자마자 뜬금없이 쿠팡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유가 드러났는데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로 우리 정부는 행정적, 사법적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3,370만 명의 국민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공화당 소속 의원 54명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박해하지 말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를 주도한 의원은 중국과 연계된 좌파 정부라며 색깔론까지 제기했습니다. 그 의원은 쿠팡 측에서 정치 자금을 받은 인물입니다. 쿠팡이 로비를 통해 한미 동맹을 이간질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입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의원 54명이 지난 20일 강경화 주미대사에 보낸 서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차별적 규제를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썼습니다. 서한 작성을 주도한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은 미국 기업만 골라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게 새로운 패턴으로 자리 잡은 것 아니냐며 사실상 보호 무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우리 정부의 조사를 받은 쿠팡도 언급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민감도 낮은 데이터 유출 사건을 구실 삼아 쿠팡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박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명에 참여한 데럴 아이서 의원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더 노골적으로 우리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But their last election led to a left-wing government closely aligned with China that, among other things, has begun attacking American companies. 쿠팡 청문회 법사위원이었던 아이서 의원은 쿠팡으로부터 정치자금 5,000달러를 후원받은 사실이 JTBC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미 측이 쿠팡 김범석 의장에 대한 체포 금지 등을 요구하며 들어주지 않으면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한미 간 안보 분야 후속 협의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사실이라면 개인 사법 리스크를 동맹 간 외교안보 협상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셈인데 쿠팡이 자사 이익을 위해 한미 외교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쿠팡 사안과 안보 논의는 별개라며 쿠팡에 대한 조사는 우리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정부가 합의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장애물로 작동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를 해나가고 또 계속 소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한을 주도한 데럴 아이사 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방미 기간 중 만난 인물이기도 합니다. 국익을 중심에 두고 미국을 다녀왔다던 장 대표는 오늘 쿠팡을 옹호하는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며 한미 관계가 위기에 처한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 중인 이 인물, 이번 서한에 이름을 올린 미국 공화당 소속 데럴 아이사 하원 의원입니다.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이 우리 정부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는다는 주장을 펼쳐온 인물로 이 자리에서도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강조를 2번, 3번 강조를 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미국의 많은 정치인들도 위기의 부분을 느끼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정권이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는 건데 더 구체적으로 쿠팡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있었다고 장 대표는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 중국계 기업에 비해 오히려 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장 대표는 공화당 의원들이 항의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들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앞에선 땡큐, 뒤에선 쉐쉐하다간 경제도 안보도 폭망한다며 이재명 정부를 맹폭한 겁니다.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은 쿠팡 문제와 한미 동맹을 결부시켰습니다. 한미 고위급 회담의 의제로 쿠팡 김범석 의장의 신변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것을 요구했어요. 외교 안보부터 경제까지 관여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미국의 속내는 다른 곳에 있을 거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쿠팡 그 자체라기보다는 빅테크 기업들, 구글이라든지 여러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런 비이성적인 공세야말로 우리 국격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이처럼 쿠팡이 미국의 전방위 로비를 벌이며 한국과 미국의 사이를 벌리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 최대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이 조만간 발표됩니다. 김범석 의장을 쿠팡의 총수로 지정할지도 다음 주에 결정됩니다. 법적, 금전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전면전을 선포한 셈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은 현지 시간 어제 20.4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55조 원 수준으로 5년 전 상장 당시와 비교해 반토막 났습니다. 지난해 11월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은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글로벌 투자 플랫폼 월스트리트제는 쿠팡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강령 매도로 하향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과징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힙니다.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사전 통지를 하고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발표 사항들은 변함이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쿠팡의 총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할지 여부도 다음 주 중 결정됩니다. 총수 일가들까지 포함해서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돼요.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그리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죠. 김 의장의 동생이 쿠팡의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JTBC는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물류는 유kim이 다르다. 다 알고 있습니다. 물류 배송에서는 유kim이 책임져요. 법적, 금전적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미국을 지렛대 삼아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한민국을 미국을 활용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려는 세력이 너무 많아 지금. 맞아요. 진짜 근데 심각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면 매국노 아니에요? 매국노입니다. 사실이라면. 잡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쿠팡, 쿠팡 그리고 국민의힘 요렇게 저희가 다뤄볼까 합니다. 한국에서 돈을 버는 쿠팡이 한국에서 그 본 돈을 활용해서 한국을 공격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게 정말 얼마나 사람 화딱지 납니까? 진짜 난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쿠팡이 로비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쿠팡의 로비 지출액이 대폭 늘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025년 4분기에 89만 달러, 우리 돈은 13억 원이었는데요. 2026년 1분기 178만 달러, 26억 원, 2배로 늘었습니다. 근데 로비의 대상이 미국의 벤스 부통령실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 실제로 김민석 총리가 미국 가갖고 벤스 부통령 만났을 때 벤스가 쿠팡 얘기했잖아. 거기까지 그 로비가 닿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 로비의 내용을 보면 진짜 괘씸하고 또 한편으로 위험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을 한미 동맹에 위협을 가한다. 이 논리를 로비하고 있는 거야. 쿠팡에서? 쿠팡에서 지들이 개인정보 유출한 거는 얘기도 안. 근데 얘네 불법을 저지른 것을 우리나라 기관이 수사하는 것을 한미 동맹을 한국이 파괴하려고 한다라는 논리를 개발해서 로비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야. 로비의 내용 중 일부분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 간의 경제, 통상, 유대 강화 노력에 대한 논의.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쿠팡에서 후원금을 받는 미국의 공화당 의원 54명이 실제로 우리 정부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어. 실제로. 이게 지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말이야.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또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어. 국민의힘이. 장동혁이가 이번에 미국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미국 갔다가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서한에 참여한 사람이야. 맞아. 누구냐? 아이사. 테러 아이사. 12선. 이 사람 만나고 온 거야. 근데 갔다 오자마자 장동혁이 쿠팡 얘기했어 안 했어? 했잖아. 맞아요. 듣고 오겠습니다. 미국 측은 최근 쿠팡 사태를 비롯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의원님, 이 간단치 않아요. 네, 실제로 지금 쿠팡에 대한 미국 그 입법부 행정부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쿠팡의 로비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지적했는데 맞습니다. 그 정도가 굉장히 좀 로비 업체가 4군데에서 7군데로 확대됐고요. 로비의 명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한미동맹 관계까지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이제 하는데 실제 그것들이 이런 서한 발송으로 외화되고 있고 움직임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자국의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미국에 건너가 가지고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들어와서 지금 또 국민의힘에 논평을 내요, 맞아요. 이런 논평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장동혁 대표의 외교 행보는 국익훼손이다. 맞아요.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는데 저러고 돌아와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과 책임은 쿠팡에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이번에 서한 내용 중에 제가 굉장히 좀 경악스러웠던 것은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보낸 서한. 예. 25년도 11월 달에 민감도가 낮은 데이터 유출 사건을 빌미로 해서 쿠팡을 박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민감도가 낮은 개인정보 유출?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3,300만 명 국민의 어떤 개인정보가 다 털린 거거든요. 전 국민이 다 털렸죠. 예. 그런데 예를 들면 미국에서 페이스북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된 건에 대해서 미국은 5조 9천억 배상 명령을 했고요. 이동통신사인 T-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7,6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5천억을 배상 명령을 했고요. 신용평가사인 에퀴팩스라는 곳에서는 8,300억에 대한 배상 명령.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훨씬 더 엄중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팩트하고도 다른 3,300만 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에 대해서 민감도가 낮은 데이터 유출 사건을 빌미로 해서 이렇게 박해한다라고 하는 접근은 완전한 왜곡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의 입법부든 행정부든 관계 설정을 잘 해나가야 되는 분명하게 맞지만 모든 외교 관계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관계들은 기본적인 전제가 팩트와 국익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처럼 미국에서 말 한마디 하니까 거기에 그냥 부안해동해가지고 오히려 그쪽 편에서 해가지고 우리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이 행태는 저는 매국노입니다. 예. 아유 큰일 났어. 근데 이게 뭐 화나서 끝날 문제가 아니야. 계속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다니까. 나 지금 너무 걱정되네. 그래서 실제로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한미의원연맹의 우리 당 의원들께서 얼마 전에 미국에 방문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적극적으로 가서 좀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들을 했고요. 지금 저희 정부의 외교 채널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게 미국 기업에 대한 국내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조치가 전혀 아니고 전혀 아니죠. 오히려 이걸 방치했을 때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를 해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행태거든요. 국민의힘도 이렇게 문제인데 이 쿠팡이 일단 진짜 문제인 게 한때 잠깐 이제 또 탈팡 러시가 또 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제 추정인데 니들이 탈팡을 해? 하면서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강력히 마련한 것 같아. 뭐냐면 뭐 이건 내 경험 안에서 인터넷 하잖아? 뭐만 해도 쿠팡이 또 나는. 맞아요. 기사 보더라도 기사 보고 있는데 쿠팡 딱 또. 뭐 또 야동 봐도 쿠팡. 아니 뭐 그냥 다 쿠팡이야. 예를 들면은 계속 또 쿠팡이. 제가 탈팡하려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안 사겠다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물건을 검색해가지고 또 클릭을 했거든요. 갑자기 쿠팡이 가 있더라고. 맞아, 그지? 그러니까 쿠팡에다가 아예 네이버 스토어에 쫙 깔았더라고. 알고 보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공정위에서 이제 동생 김범석 동생 김유석한테 이제 동일인 지정 방식을 해가지고 이제 불이익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 말 그렇게 짧게 하면 못 알아들어 곽 수사는. 그러니까 지금 김유석이 동생이 한국 지점에 있는데 네가 쿠팡 원래 사장님 김범석이 동생 특정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가 지금 김범석의 오더를 받아서 한국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한국 회사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제재를 가하려고 하니까 이래 가지고 더 쿠팡이 지금
더 로비를 세게 하는 것 같다고 봐요. 이거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얼추. 쉽게 얘기하면 네. 쿠팡의 김범석이가 김범석 범킴 한국에서 법적인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죠. 회피하려고 하잖아. 다 우리가 도망가죠. 많이 다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다 뺐어. 네. 다 뺐단 말이야.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엄청 큰 기업, 대기업으로 딱 지정이 되잖아. 네. 대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그 대기업을 지배하는 무엇인가를 지정을 해야 돼. 근데 그걸 사람으로 해야 돼. 기본적으로. 오케이. 왜냐? 왜 사람으로 지정하냐? 이 사람은 너무나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들어가야만 돼. 오케이. 그래서 사람으로 지정을 해야 돼. 네. 그런데 예외적으로 예외 규정을 둬서 사람 말고 법인으로 둘 수도 있게 해놨어.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사람으로 둬야 돼. 근데 이번에 공정위가 사람으로 둬라 이번에. 김범석이 너 둬라 했는데 쿠팡에서는 됐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네. 부연 좀 해주세요. 일단 팩트 좀 짚으면요. 네. 현재 쿠팡 관련해서는 그 동일인 소위 말하는 기업 집단의 총수가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법인으로 지금 돼 있죠. 예외 규정이 적용돼서 예외 요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지정이 돼 있는데 5월 1일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재판단을 해가지고 동일인을 사람 즉 범킴으로 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5월까지인가요? 예,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다음 주면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쿠팡이 막 움직여요. 그래서 반박 입장문 내고 막 지금 난리 움직여요. 났어. 근데 이게요,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쿠팡에 대한 의도적 차별 또는 의도적 규제를 위해서 이런 접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상황을 보는 겁니다. 왜 이런 검토를 하게 됐냐면 작년 연말에 쿠팡 청문회를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상임위 연석 청문회를 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범킴 동생인 김유석이 한국 계열사의 부사장으로서 실질적인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외 요건 중에 말하자면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계열사에 친족이 관여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게 사실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예외로 법인을 동일인 총수로 지정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 확인됐으니 이 부분은 당연히 범킴이라는 사람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렇지.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청문회에서 확인했던 내용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양한 각도로 자료도 취합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종합해서 다음 주면 아마 결론을 낼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사는 이미 그렇게 변경된다라는 게 유력하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네. 다음 주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이 법인 동일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외는 말 그대로 예외이기 때문에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공정거래법 시행령 38조 문제거든요. 그 규정에 따라서 한국 법령에 따라서 하는 절차기 때문에 무슨 의도를 가지고 없지. 이런 게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이 이렇쿵 저렇쿵 하는 것은 저는 내정 간섭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한국의 법 절차 테두리 내에서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네. 우리 미국 기업이니까 우리만 빼줘. 그럼 한국에 경영하면 안 돼요. 그렇지. 나가야 돼요, 그냥. 그리고 이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쿠팡에서 뭘 끌어오냐면요. 그 SOL 건을 와, 진짜 그럼 빈살만 그 사람을 동의로 해야 되냐? 지금 경실련에서 계속 동일인 지정 촉구하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쿠팡이 이 싸가지 없이 이렇게 입장문을 냈어. 야, 그럼 S5일도 빈살만 왕세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라. 지정하라고. 총수로 지정. 이거는 이게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 SOL은 국영기업이란 말이야. 비아냥거리는 거네. 국영기업. 완전 논리가 너무 좀 뭐 속된 말 허접합니다. 허접한데 아무튼 요런 상황에서 이 김범석에 대한 동일인 지정 변경 건은 국내 법령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 진행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고 오히려 이 틀거리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한국에서 기업 경영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다른 여타의 외국계 기업, 외국인 투자 기업하고 이 쿠팡하고 결정적 차이는 다른 기업들은요. 대체적으로는 전 세계에 또는 미국 본사에
많은 역할들과 매출 창출을 합니다. 근데 사실 쿠팡은 한국 빼면 없어요, 사실상.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 열받아 나는 그래서. 이 총수 지정의 제도 취지하고 정확하게 부합하는 거예요. 예. 이 국내에서 거의 다 기업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의 이 몇몇 사람들의 사익 편취를 막자라는 게 이 총수 지정 제도거든요. 네. 딱 그 꼴입니다, 지금 쿠팡이. 아니 그 제가 뭐 소비자분들의 불편을 뭐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쿠팡 안 써도 편하대. 처음에는 쿠팡 아니면 안 될 줄 알았대. 근데 탈팡 이번 했잖아. 다 많이 해보니까 대체가 된다는 거야. 그래요. 실제로. 맞아요, 진짜. 아 그냥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네이버에서 사면은 불편한 거 있어 없어? 나는 나는 원래도 안 썼지만 똑같이 살 수 있어. 맞지? 근데 사람들은 쿠팡만이 뭐 새벽 배송이 있고 엄청 편한 줄 알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익숙하니까 또 이제 해보면 뭐 아니라니까. 주소라든지 결제라든지 입력하는 게 좀 귀찮은데 그거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상황에서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장동혁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뭐냐 이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국민의힘 너희들도 빨리 밝히라 이거예요. 좋았다. 아이사 만나가지고 너 무슨 얘기한 거야? 우리가 좋았어. 너 우리의 법대로 쿠팡도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아이고 그것도 제가 잘 받들어가지고 한국 가서 제가 한번 싸워보게 이거 한 건지 밝히라 이거예요. 좋았어.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장동혁 이야기 잠깐 하나만 더 합니다. 짧게. 네. 장동혁은 대한민국 귀국까지 미루면서 만났던 미국 국무부의 차관보라는 뒤통수 막 엄청나게 자랑했죠. 네.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랑했죠. 그런데 저 뒤통수가 누군지는 밝히질 않았어요. 예, 외교 관례상 밝힐 수가 없대. 네. 그런데 JTBC가 누군지를 밝혀냈습니다. 장동혁은 외교 관례상 누군지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 JTBC가 미국에 물어보니까 바로 알려줬대. 미국 국무부의 차관보가 아니라 미국 국무부의 차관의 비서실장이었더라. 그게 누구냐? 개빈 왁스. 개빈 왁스. 아, 저 턱수염 비슷하네. 93년생이고요. 나보다 동생이네? 부정선거론자. 개빈 왁스. 왁스. 그리고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도 미국 국무부가 이번에 밝혔어요. 네,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고 대변하기 위해 미국의 국익이에요. 미국의 국익이야.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고 대변하기 위해 다양한 관계자들과 만나겠다는 미 국무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진짜 열받지 않아? 저 국익이 쿠팡 말한 거 아니야? 와, 진짜 열받잖아. 포함돼 그런데 있을 수 있죠. 이게 지금 알려졌잖아. JTBC를 통해서. 네네네. 그러면 나 같으면 장동혁이 얼굴이 화끈해질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는 장동혁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영상으로 만나봅니다. 국무부 인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급을 명확하게 그리고 그 이름도 명확하게 밝힐 수 없습니다. 대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관복급이라고 하는 것을 표기하면서 실무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언론이 취재를 통해서 그쪽에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확인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야? 미국 형님들이 밝히는 거는 괜찮지만 우리 동생은 밝힐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얘기입니까? 와. 아니 미국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언론의 취재에 응해서 다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왜 안 밝히겠다는 거야? 형님만 밝힐 수 이게 있다.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 어떻게 참아요? 못 참지. 나중에 혼날까봐 얘기하면.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에는 이제 장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부장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차관이 있고 차관보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과거에 그 최종건 외교부 1차관 했던 분 얘기에 따르면 차관 비서실장은 자기도 이번에 처음 들었답니다. 그래? 차관 비서실장은 처음 들었고요. 외교 전문가인데. 네, 우리나라의 차관이 미국 국무부하고 소통할 때는 부장관하고 이렇게 그 말하자면 격을 맞춰서 소통하는 거고 미국의 국무부 차관은 말하자면 우리나라하고 좀 급이 다른 거예요. 다른 부분인데 그 외교 전문가도 처음 들은 차관 비서실장을 만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중앙부처의 한 3급 내지 4급 공무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진짜 우리 국격의 문제야. 아니 봐봐. 차관의 비서실장한테 메일이 왔다고. 야, 나하고 못 가. 야, 큰일 났어. 야, 나 만나러 가야 돼. 이런 공항에서. 거야. 그러면 이게 진짜
우리 국격의 문제잖아. 그렇지. 장동혁은요 대한민국 의전수열 8위입니다. 맞아. 세금으로 갔다 왔잖아. 세금으로. 그러니까요. 거기서도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래서 지금 뭐라고 생각하겠어? 진짜. 지금 이제 아직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거는 이제 구체적인 대화 내용, 특히 장동혁 대표가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게 지금 못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새로운 어떤 내용, 문제적인 내용이 드러나면 또 한 번 또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정말 참 언론사들이 케빈 왁스한테 메일 많이 보냈을 것 같습니다. 또 조만간에 케빈 왁스는 또 얘가 젊고 일종의 좀 유명세를 타고 싶은 마음에 또 답장을 또 줄 수도 있어요. 그래. 줄 수도 있겠네요. 부정선거론자더라고. 케빈 왁스. 그런 사람만 만나고 다녀. 아휴. 쿠팡 로비 받은 사람, 부정선거론자. 저 자리에서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렇게 밝혀왔는데 미국이 그러면은 관례를 어긴 거냐라고 질문하니까 거기에는 막 끙끙대면서 얘기를 못 하더라고 장동혁. 그래요? 심각합니다, 근데 진짜. 예. 네. 자 오늘은 쿠팡 관련간에 제가 한 가지 한 장 뭐 띄우는 걸 뭐 요청드렸는데. 있을까요? 네, 자, 한번 볼까요? 뭐예요? 쿠팡에 대한 거짓 소문에 대한 예, 이게 과거 2019년에 쿠팡이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니까 쿠팡이 올렸던 거구나. 진짜 역겹다. 예, 쿠팡 뉴스룸이라고요. 자기네들 그 입장 표명하는 보도자료 내는 데네. 첫 줄이 쿠팡은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입니다. 거짓 소문을 바로 잡습니다. 쿠팡은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입니다. 와, 나 진짜. 쿠팡 계속 애용해 주세요. 2019년도에. 그런데 지금 동일인 지정 김범석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 상장 법인이다.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 미국 상장 기업이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또 규제받고 있는데 이중 규제다. 맞아. 정말. 이거를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참아? 아니 대한민국 국민은 말 하나 살짝 실수해도 연예인들 다 죽이려고 전 국민이 달라드는데 이거는 잘 참아. 나는 진짜 모르겠어 이거. 탈팡해야 됩니다. 다시 캠페인 해야 됩니다. 쿠팡의 정말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행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건데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에 분명한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걸 떠나서 국가의 안보에 피해를 주는 맞아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로비해가지고 막 저렇게 그 여야 의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50몇 명이 우리나라에 서한 보내기 하는 거 이게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이에요. 맞아요, 진짜.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이게 진짜 위험해. 이게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맞아요. 저는 쿠팡도 지적을 해야 되지만 이번에 서한을 보낸 공화당 54명의 의원들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의원들한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후진적 외교 관계에서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지. 아니 일개 기업 개인의 그 어떤 신변 문제 가지고 그 대외적인 국가 간의 외교 안보 고위급 외교 안보 협의를 거기 그 걸어놔 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만에. 우습게 보면 이렇게 하나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그렇습니다. 돼요.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그런 나라 아니다. 옛날 윤석열 때 생각하면 안 돼, 너네도. 우리 그렇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이거 참어, 이 쿠팡을. 잘 참아, 근데. 아니 근데 그 미국에서 보낸 것도 문제지만은 그거를 또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장동혁이나 국민의힘은 이거는 그거 보낸 사람이랑 만났잖아.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가서 부추기고 온 거잖아. 장동혁 대표가. 그런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리고 와가지고 쿠팡에 대해서 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한국 정부 난처하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교수님 진짜 화나죠? 화나지. 그럼 화 안 그럼 나겠어요? 이런 거 좀 다뤄. 유시민 씹고 그런 거 알고 이제는. 내가 유시민을 씹었다. 진짜 부탁드릴게요. 유시민 작가가 좋아하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네. 국대 토크에서 이거 다루신 이거 적이 안 다뤄. 최근에. 그리고 교수님이 국정조사 다루는 것도 안 해. 뭔 소리야? 뭐 그 전략공천 얘기하고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럼 약간 정치적인 부분. 그러니까 뭔가 좀 권력 쪽으로만 담으시더라고. 이 사람이 그러지 말이야. 마. 그런 거 교수님. 없어요. 아니라고 하면 증명해 주세요, 다음 주에. 교수님, 제가 교수님 진짜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알지? 그래? 실망해 나. 뭘 실망해? 내가 무슨 저는 정치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맨날 그 권력 이야기만 내가 나오고. 언제 권력 얘기를 했어? 김용민이 했지. 이 사람. 진짜 내가 사랑하는 형이야. 김용민. 내가 다 사랑하는 형이야. 용민이 형. 김엄마.
네, 김엄마 맞습니다. 그 네이밍 내가 만든 거야. 맞아. 맞죠. 이제 그만해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할 때도 있겠지. 근데 그런 거 할 여유가 없어 우리나라가 지금. 맞잖아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원한다며. 당연하지. 근데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데 이걸 어떻게 참고 가만히 있어. 있으면 안 되지. 분노해야지. 그러니까 경중이 있잖아. 이게 중하잖아.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 진짜 나 걱정 안 하게 해줘요. 걱정하지 마. 나 교수님 부른다고 나 욕 엄청 먹어. 그래요? 야, 고백하네. 댓글에 지금 이걸 고백하는 거야. 지금 나 지금 얘기하는 욕 거야? 많이 먹어. 이 근데 자식이. 나 교수님 너무 사랑하잖아요. 아시죠?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TV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용호 TV. 그래야 힘을 내서 목소리를 더 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용호 의원님도 이번에 특위위원으로서 정말 맹활약하신 분입니다. 네, 다음 그렇습니다. 국정조사 기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게 4월 말이면 끝나잖아요. 다음 주입니다. 예. 끝이 아니야. 맞아요. 그때부터 시작이야. 맞아요. 바로 준비하는 거 바로 있습니다. 준비합니다. 특검 네. 준비합니다. 네. 맞잖아요. 네. 예. 함께해 주신 세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